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회 집중명상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통도사에서 집중명상을 처음 했었고요. 이번에가 두 번째 날인 것 같습니다. 황룡원에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시설이 참 좋죠, 그죠? 저도 요번이 세 번째 오는데,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이런 데도 있나 싶더라고요. 불교계에서 최근에 지은 건물 중에는 가장 참 멋지게 잘 지은 건물 같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이제 이런 좋은 시설에서 집중 명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요번에 2박 3일 동안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보통 집중 명상 하면 4박 5일 또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긴 시간이라서 여유가 있는데 사실 2박 3일 긴 시간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이제 오고 적응을 하고 내일 하루 이제 보내고 그 다음날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게 결국 짧은 또 시간 아닙니다. 저희가 세속 생활을 하면서 오롯이 하루라도 사실 명상에 몰입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살펴보면서 마음을 닦는 시간을 갖긴 참 힘듭니다. 밖에 이런저런 일들이 사실 많고 집에 있다 보면은 이런저런 방해가 많죠. 자녀들이 귀찮게 하기도 하고, 친구가 연락하기도 하고, 남편이 또,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가 이제 매일 저녁마다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장애가 많아서 사실 시간이 있어도 명상에 오롯이 집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 명상 기간이 아니면은 사실 말을 닫고서 또 다른 일에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만 사실 명상을 해도 그게 효과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걸 가지고 한 두석 달은 또 갑니다, 이게 효과가. 그러니까 요 시간을 잘 보내면은 여러분들이 한 두석 달 정도는 뭔가 이제 마음에 평화 양식이 되는 또 이런 또 양식을 또 쌓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을 참 소중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집중 명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묵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전혀 하지 않아도 묵언만 하고 있어도 그게 수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온갖 말들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내가 입을 닫고 싶어도 그럴 환경이 안 되죠.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나한테 화가 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또 주위 사람들 신경 쓴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집중 명상 기간에는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묵언을 하게 만들어서 전혀 말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게 묵언을 하는 이유가 불교 수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그런 수행자들한테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뭐냐 하면 한거를 강조하셨습니다. 한거.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항상 수행처로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게 숲이나 나무 밑이나 동굴이나 빈방이나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아주 고요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수행을 하라 이렇게 경전에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곳에 있다 보면은 이런저런 그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런저런 소음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침묵을 하게 되죠. 침묵을 하게 되면서 그 처음에 이런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일종의 한거를 하게 되죠. 밖에 잡다한 어떤 관계나 복잡한 환경에서 벗어나 한거를 하게 되면 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 몸도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엔 마음도 가라앉게 됩니다. 흙탕물이 확 일어났다가 그게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가라앉으려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흙탕물이 가라앉게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흙탕물이 막 일어나는 걸 건드리면 안 되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막 혼란했던 마음을 가만히 그냥 인내심 있게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싹 가라앉아서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작업을 해주는 게 저희가 묵언을 하고 조용하게 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이제 육체적 한거와 정신적 한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입을 닫는 건 육체적 한거를 하는 것이죠. 입을 닫고 묵언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좀 답답합니다. 평소에 항상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만은, 그대로, 그래. 정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이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말 이런 좋은 기회다. 내가 밖에 있으면은 항상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쌓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야말로 2박 3일 동안은 그런 환경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게 내가 이런 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묵언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저절로 싹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명상을 하는 명상 주제에 몰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휴대폰도 반납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각 방에 있는 TV가 있죠. TV의 리모컨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밖에서 즐기던 감각적인 대상들을 다 차단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처음엔 좀 심심합니다. 말도 못하고 핸드폰도 못 보고 TV도 못 보고 이러다 보면 심심하죠. 근데 사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심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되게 자극적인 감각들이 있죠. 감각적 대상들이 항상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주의력을 내 내면으로 두기가 힘듭니다. 명상 주제가 있다면 명상 주제로 두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밖에 대상이 너무 재밌는 거죠. 핸드폰 보고 동영상 보는 게 너무 재밌다. 유튜브에 누가 송가인이 노래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 또는 드라마를 보는 게 재밌다. 얘기하는 게 재밌다.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내 주의력을 확 잡아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주의력은 절대치가 있거든요. 그 주의력이 밖에 감각적 대상으로 가다 보면은 내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일 만한 주의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긴 하는데 오롯이 주의력이 내 내면으로, 내 명상 주제를 향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밖에 핸드폰도 못하고 TV도 못 보고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만히 좀 심심하게 두다 보면은 이게 너무 이제 이 재미거리가 없잖아요. 재미거리가 없다 보면은 내 내면으로 재미거리를 찾습니다. 밖에 재미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내면의 재미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섬세하고 미세한 예를 들면 호흡 명상, 호흡 같은 거 또는 내 마음의 변화들
이것에서 재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명상 주제가 있다면, 호흡 같은 명상 주제가 있다면 호흡에서 이 재미를 찾게 됩니다. 왜냐면 어디든지 우리 마음은 재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감각적 대상이 아니라 내면에서 재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그 재미가 없으니까 내면의 재미를 찾게 되고, 이게 재밌으니까, 여기에 더 주의력을 온전히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한거의 효과입니다. 너무 심심하게 만들어서, 그 수행이 이제 제일 재밌는 것이 되게 만드는 게 이게 한거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경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을에서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그러면서도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하고, 또는 숲에서, 나무 밑에서 앉아 숲에서 싹 수행하면서 꾸벅꾸벅 조는 수행자가 있다고 치면은, 부처님 어떤 수행자를 더 훌륭하다고 했을 것 같습니까? 마을에서 막 이런저런 하면서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를 칭찬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수행자보다는 숲에 나무 밑에 앉아서 꼬박꼬박 조는 수행자를 칭찬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깥에서 막 마을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막 복잡한 일 하면서, 열심히 하려는 수행자는 결국은 밖에 이런저런 자극에 휩쓸려가지고 수행에서 보통 멀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숲에서 그렇게 꾸벅꾸벅, 조는 수행자는 그 당시엔 꾸벅꾸벅 졸지만은, 그런 피로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혼침이 사라지고 나면은 아주 명상에 몰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숲에서 그렇게, 한가하면서 지내는 수행자가 결국은 제대로 된 수행의 성취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거의 그런 효과를 설명하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있으면서 자신을 좀 심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앉으면 할 일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래 수행이나 하자. 이게 제일 재밌는 거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도 안 하고 하지만은 이걸 내가 성취해야지, 얻어야지, 남들보다 더 오래 앉아 있어야지, 남들 1시간 앉아 있을 때 나는 2시간 버티면서 앉아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지금 명상이니까 이 명상에 몰두를 해서 이 재미를 찾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이 2박 3일 짧은 기간이지만 한걸 실천하는 게 됩니다. 이게 자신을 심심하게 만들어서 명상이 제일 재밌는 것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옛날에 토굴에 좀 산 적이 있는데, 아주 깊은 토굴이어서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뭐 TV도 안 나오고 뭐 핸드폰도 안 되고 뭐 책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때 불을 뗐는데, 불 떼다 보면 불쏘시개, 그게 뭐 옛날에 살던 스님이 남겨놓은 불쏘시개가 있었는데, 그 불쏘시개가 무슨 국방 관련된, 그것도 아주 오래된, 10몇 년 전에 오래된 그런 국방 관련된 잡지였어요. 월간지 같은. 무슨 디펜스인가 하는 그런 잡지인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당시엔 하도 읽을 거리가 없으니까, 불 떼면서 그걸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미사일이 이게 뭐 폭발력이 얼마고 사거리가 얼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볼거리가 없고 재미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거조차도 굉장히 재미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감각적인 자극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명상이란 주제 자체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좀 지나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명상을 아주 편안하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무건을 하는 게 여기 강제로 시켜라 해서 시킨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동안 한 거에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무건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꼭 얘기가 필요할 때는 있겠죠, 그죠? 누가 잠깐 무슨 어디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고, 잠깐 필요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렇지만은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한 3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이게 정말 필요한가? 진짜 필요한가? 진짜 말할 필요가 있는가? 할 때, 그 다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2번 생각했을 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입을 닫고 무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남들은 잘하는데 막 옆에서 막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말로 조용해라 이러지 마시고, 그분 보고 그냥, 쉿! 이렇게만 해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손짓으로,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좀 조용히 해달라고, 조용히 하자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고요하고, 침묵이 감도는 이런 어떤 저희 집중 명상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은 저희 무건이 제일 중요한 그런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명상을 하실 때 저희가 좌선도 많이 있고 또 걷기 명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걷기 명상할 때는 저희가 단체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좌선을 할 때 보면은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좀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번 집중 명상 때 보니까 한 2시간 하는데 앉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근데 거의 움직이는 분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도 이게 스님이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면 안 되는갑다 이래가지고 그거 고통을 참고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근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명상을 할 때는 저희가 좌선만이 좋은 명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의자도 있지만 의자에 앉아서 지금 일부러 의자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20개 정도 갖다 놨습니다. 좌선 하다가 이 상태 좀 졸리기도 하고 자세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의자에 앉아서 조금 기대서 좀 몸을 편안하게 하면서 릴렉스 하면서 명상을 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졸린다 싶으면은 요 복도에 나가서 조용히 나가서 걷기 명상을 좀 하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런 기둥 같은 데 있으면 기둥에 좀 기대서 명상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세가 아닙니다. 꼭 좌선 자세만이 이게 훌륭한 수행법이고 최고의 수행법이고 의자에서 앉아서 하거나 기대서 하거나 걷기 명상이 그보다 못한 이류 명상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을 본인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죠. 허리가 너무 아프고 이게 너무 긴장이 된다 이럴 때는 몸을 좀 기대야 됩니다. 좀 기대면서 좀 몸을 좀 편안하게 해야지 우리 마음이 릴렉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졸리고 할 때는 또 걷기 명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걸으면서 이렇게 명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눈치를 보지 마세요. 이게 이 명상을 할 때는 본인 리듬에 따라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스님이 계속 앉아 있다고 나도 앉아 있어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 집중 명상 때 이런 얘기 했는데도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수행을 잘 하시려면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마음 상태, 내 몸 상태를 살펴보고서 여기에 적절한 명상의 자세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엔 그런 시도를 해보세요. 다들 앉아있다고 앉아있지 말고 앉아있다가 쭉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걷기 명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본인 리듬에 맞게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명상하는 시간이 있지만, 요 시간에도 하지만은, 공양, 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저희가 법문 시작할 때까지랄까, 여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좋은 곳이 많습니다. 요 보면은, 연수동하고 이쪽, 중도 탑 이어진 회랑 같은 데도 참 좋잖아요. 또는 이 1층에 보면은, 주위 둘러서 그런, 쭉 이 탑을 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공간도 참 걷기 명상하기 참 좋은 공간입니다. 때로는 로비 같은 데 있잖아요, 로비. 로비 같은 데 보면 소파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진짜 좋은 소파는 것 같아요. 제가 소파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명상을 해도 참 좋습니다. 꼭 여기에 앉아서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중요한 거는 내 자세가 아니라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을 살펴보고서 되도록이면은, 이 긴장을 펴고 릴렉스 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 상태로 자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좌선을 하다 보면은 긴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좌선하면서 편안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좌선을 하면 너무 긴장이 된다. 그러면은, 편안한 자세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죠. 너무 내가 밖에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 또는 명상을 해도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틀을 좀 깨야 됩니다. 너무 자선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그래, 나는 이번에 모드를 좀 바꿔서, 난 너무 열심히 하는 타입이니까, 너무 긴장을 하고, 그래, 나는 이번에 의자에 좀 앉아서 하거나, 또는 시간이 날 때는 소파에 기대서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걷기 명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으시면은 그게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집중 명상 기간 동안은 합장이나 인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을 봐도 인사를 안 해야 됩니다. 요 안에서는. 집중명상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합장하고 인사하시면 되고, 다른 스님들 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이 하려면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명상을 하다가, 스님이 오면은, 합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집중명상 기간 동안은 전혀 그런 거 일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마음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봐도 또는 서로 수행하는 도반들을 봐도 합장을 하거나 인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방에서도 그렇거든요. 스님들 선방에서도 그런 선방구 구역 내에서는 서로 합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합장을 하고는 인사를 하지만은 그 안에서는 스님들 서로 간에 인사를 안 하거든요. 그게 서로 합장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항상 신경을 써야 되니까 수행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집중명상 기간 동안은 서로 합장하거나 인사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가 있나? 집중 명상 기간 동안 저희가 법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일 저녁 때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시간을 잡고 있는데요. 그 질의응답은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이제 하기 좀 그래서 질의응답 그 질문지를 적어서 어디 있죠? 바깥에 안내 데스크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적으셔서 거기다 넣어 놓으시면은 내일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명상 기간 내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 하면은 이 자의 마음을 계속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모든 명상의 기초는 자의심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명상을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이 자의심에 대한 이의가 없어서 이 수행에 진전이 없거나 스스로 굉장히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수행 전통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뭐 정진 이런 것만, 노력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의심이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또 그런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자의심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존재나 자신을 포함한 다른 존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서는 우리 명상에 장애되는, 수행에 장애되는 욕심도 없고 그리고 성냄도 없습니다. 5가지 장애로 얘기하자면은 감각적 욕망도 없고 악의도 없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그런 탐진치나 5가지 장애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명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아주 편안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너무 엄격하게 하는 이런 마음 자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거든요. 또는 명상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은 잘 앉아있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꾸 고요하게 앉아서 지금 선정에 들락말락 하는데 옆에서 뿌시럭거린다. 그러면,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약간 짜증 나는 이런 마음을 내잖아요. 이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타인에 대한 악의심이잖아요. 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에 아주 큰 장애가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저녁 시간 법문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법문을 할 텐데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명상을 하는 내내 이 자의심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 자의심이 바탕이 되면 명상의 장애가 거의 없어지고 뭐랄까 이제 이 명상에 윤활유를 친 것처럼 아주 우리 명상하려는 과정이 아주 부드럽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집중 명상 기간 내내 자기 자신과 또 같이 이렇게 수행하는 타인에 대한 그런 자의심을 항상 지니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시면은 여러분 집중 명상 기간이 아주 편안하실 겁니다.